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나스닥 주종 ITF인 QQQ에 대한 한 애널리스트의 회의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투자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애널리스트는 현재 나스닥 주종 ITF인 QQQ에 대해서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나스닥 100 지수는 러셀 2000 지수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하며 이는 거래자들이 승자 주식을 매도하고 공매도를 청산한 결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 CPI 보고서가 이러한 움직임을 촉발했다고 말하며 인플레이션 감소는 보통 경기 침체와 동반되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현재 QQQ의 거품은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서 주요 대형주가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일 경우 거품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을 추적하는 ITF인 QQQ는 마이너스 0.28% 하락했지만 러셀 2000의 소형주를 추적하는 ETF인 IWM은 거의 5% 상승한 점을 강조하며 IWM은 연초 대비 6%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거의 모든 연간 수익이 지난주에 발생한 것이며 반면 QQQ는 연초 대비 21%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투자자들은 나스닥 100의 성과를 쫓아 기술 대형주에 집중 투자했으며 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QQQ의 공매도 비율이 약 7%인 반면 IWM의 공매도 비율은 약 26%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소형주가 계속 저조할 것이라고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을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술주 중심의 QQQ는 저조했으며 소형주는 급등한 이유로는 6월 CPI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였습니다. 6월 CPI 인플레이션은 기대 이하였으며 5월부터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제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승자 매도, 패자 매수, 거래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연착륙 가설에 따르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를 방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주로의 자금 유입은 연착륙 가설의 부활입니다. 소형주는 경제에 민감하고 일반적으로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러셀 2000 지수 내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연착륙 시나리오는 소형주 공간 내 체계적 파산 위험을 줄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승자인 기술주를 매도하고 경기 침체를 피할 경우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 소형주를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QQQ는 올해 큰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체 PE 비율이 33을 넘어서면서 나스닥 100은 경계선 거품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PS 비율이 40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따라서 연준이 만약 9월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침체를 피할 경우 투자자들은 일부 QQQ 보유분을 매도하고 소형주로 회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애널리스트는 러셀 2000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렴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셀 2000의 PE 비율은 28로 12개월 전보다 높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밝히며 따라서 과대평가된 기술주에서 과대평가된 소형주로의 회전은 실제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실제로 투자자들이 이번 CPI 데이터 발표에서 기술주를 매도하고 유동성이 더 나은 시점에서 매도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래자들은 소형주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으며 러셀 2000은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시장 행동은 단순히 이익 실현, 승자 매도 및 패자 청산이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연착륙 가설과는 다르고 투자자들이 소형주를 연착륙에 베팅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뉴스에서 모든 거래에서 이익을 실현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히며 이에 지난주 러셀 2000의 성과보다는 나스닥 100의 성과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스닥 100이 PE 비율로 볼 때 경계선 거품 상태이며 많은 주요 주식들이 거품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근 기술주에서의 회전은 거품 붕괴를 신호할 수 있으며 이는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했을 때와 같은 중요한 체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는 거품 붕괴는 경기 침체를 앞두거나 부정적인 부의 효과로 인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러셀 2000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QQQ 차트를 보여주며 2022년 10월 이후 가격이 거의 포물선형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연간 합계를 보면 포물선형 상승과 높은 PE 비율을 감안할 때 나스닥 100을 거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닷컴 버블은 2000년 3월 실적 시즌과 함께 정점을 찍고 붕괴되었던 점을 강조하며 그때는 닷컴 관련 주식들이 높은 실적 기대치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졌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재 거품도 실적 시즌과 함께 터질 수 있으며 한두 개의 대형주가 실적 예측을 놓치거나 가이던스를 놓치면 거품이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 매도 압력은 기술주 실적 발표 전에 신중한 매도일 수 있으며 이 관점에서 지난주 기술주 회전은 아직 조정이나 거품의 전조가 아니지만 QQQ 내 대형주의 평가 비율이 매우 높고 경제가 둔화되고 있으며 일부 초기 지표가 임박한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이던스에서 큰 실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거품을 터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열광하고 있으며 따라서 QQQ의 거품 붕괴는 기술적으로 악화될 때 촉발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애널리스트는 현재 QQQ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가고 있으며 최근 매도에도 불구하고 QQQ는 이 중요한 단기 지지선 위에 남아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기술적으로 거품 붕괴는 20일 이동평균선 지지선이 붕괴되고 이어서 100일 이동평균선 지지선이 붕괴되며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 지지선이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현재 중요한 지지선 위에 있으므로 QQQ의 거품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결국 투자자들이 QQQ를 언제 매도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언젠간 거품이 터지면 QQQ는 50% 이상의 큰 하락을 겪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현재 실적 시즌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대형주의 실적이 실망스러울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보며 AI 채택이 예상보다 저조하고 AI 자본 지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줄 경우 거품이 터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건이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고 기술적 붕괴를 촉발할 수 있으며 그 시점에서는 매도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는 현재 경제가 둔화되고 노동시장이 균열을 보이고 있으므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지만 이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에 앞서 QQQ를 미리 매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에 대한 거품론과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안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QQQ와 같은 기술주 주종 ITF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한 애널리스트에 대한 의견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미국 시장에 대해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